저는 태고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원래 지금 고혈압 약을 먹다가 혈압이 안 떨어지고 해서 지금 식품을 먹는 제자가 있어요.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대답을 하다가 멈췄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잡혀가니까 명예현상만 잘 넘어가면 돼요. 보통 이 의학적인 영역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안 하다 보니까 또 인식이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혈압이 생기는 이유가 보통 이 혈류순환에 문제가 들어오면서 혈압이 생겨요. 그 모세혈관, 특히 이 팔 쪽보다는 이 하지에 다리 쪽에 그 모세혈관이 막힐 때, 특히 허리 라인하고 해서 하지에 혈류순환에 문제가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은 심장이 산소를 보내기위해서 펌핑이, 심박이 높아져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들어오는데, 이때 혈압약이라는 걸 먹게 되면, 특히 혈압약하고 많이 부딪혀요. 스님이 식품을 주다 보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보통은 그냥 먹으면서 가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서 한 1년쯤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혈압이 들어와요. 그분은 당뇨 환자였어요. 당뇨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후에 당뇨 얘기는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고혈압에서 혈압약을 한 10년 정도 계속 복용하다 보면 심장의 혈압약 자체가 심장을 좀 느슨하게 하는, 그 마취하는 그런 영역이 좀 있어요. 느슨하게 만드는. 그러면 신진대사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들어요. 그 뒤로 가면 면역체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리고 혈관을 뚫지 않고 계속 그 낮춰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 목에 올라가는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중풍하고 또 혈관이 좁아지면서 들어오는, 보통 대동맥, 대정맥, 세동맥, 세정맥,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에 막히면서 세동맥, 세정맥까지 가면 신경센서에 마비가 들어가요. 특히 뇌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면 그 뇌졸중이에요. 어지럽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혈관이 막혀서 터지면 뇌출혈이고, 아예 막혀버리면 뇌경색이고, 좁아지면 뇌졸중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지에 그 혈관이,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결과적으로 하초에 손발이 차고 여러 가지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피만 맑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피를 맑게 하는 것도 청열작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관 자체도 좀 튼튼하게, 또 혈관 내에 있는 좋지 않은 그 지방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내벽에 정체가 일어나면서 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 그래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이 명확하기 때문에 화를 못 참거나 아니면은 좀 흥분한 상태, 또는 흥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라는 영역을 받으면 적혈구끼리 이렇게 붙어요. 피가 끈적해져. 또 먹는 음식에서도 인스턴트나 이런 영역, 또 육류 중에서 그 소기름 이런 영역들은 혈관에 바로 쌓여요.
그게 배출이 잘 안 되면 몸이 냉하면 더 안 돼. 그래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모세혈관이 막히는 그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혈관까지 뚫는 그러한 식품이나 어떤 영역에 있으면 혈압은 저절로 정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보통 산에서 산을 타고 또 운동을 하고 알맞은 운동 그러면서 좀 생각을 단순하게 무엇인가 일에 집중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도 피가 끈적해져요. 그런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겨나는데 그때 몸을 냉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혈류순환에 문제가 들어가면 어혈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담이 되는 거예요. 허리 같은 데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 혈압이 결국은 허리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영향으로 또는 혈관의 문제에서 뇌로 가면은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중풍, 고혈압, 뇌출혈, 뇌졸중 뭐 이런 형태로 또 모세혈관으로다가 막혀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손발이 차지면서 신진대사에 문제가 들어와요. 또 세포의 그 면역 체계도 무너뜨리고. 그래 혈압이라고 하는 영역은 보통 그 스트레스라든지 먹는 음식 요인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 짚기가 어려워요. 다만 피가 끈적해지면서 생기는 혈압의 고혈압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그래서 이 다리 쪽에 허리하고 다리 쪽에 겨울 되면 항상 핫팩을 제가 이렇게 꼬리뼈 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핫팩 붙이고 또 잠자기 전에는 스트레칭하고 다리 이렇게 들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좀 흔들어주는 그런 체조, 또 피를 맑게 하는 음식. 제일 좋은 건 식품 먹으면 돼요. 식품 먹으면 장을 통과하면서 스님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장을 통과할 때 발효의 정점에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73.1도 또는 71도 이 영역을 통과를 해요. 발효의 정점. 그러면서 그 온도에서 발효의 온도에서 일어나는 양미가 혈관을 타고 가서 세포에 있는 노폐물을 걷어서 몸 밖으로 오줌, 똥, 땀, 눈물 여러 가지 형태로 세 가지가 맑게 되어야 되는데 몸에서 질병이라는 형태가 없어지려면 맑은 피, 또 맑은 체, 또 림프관에 흘러가는 기름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또 맑은 기름 이 세 가지인데 그 세포에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이 세포에 있는 데까지 다 열려서 산소를 잘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잘 걷어오고 이 현상만 잘 일어나면 혈압은 저절로 낮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얼굴은 띵띵해지고 삥뺑해지고 또 더 노폐물이 테이크아웃이 안 되면 이렇게 부었다가 처져 내려가면서 주름이 돼요. 하지 쪽에는 부었다가 뻑뻑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흐들흐들해지면 더 안 좋은 거고 근육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마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세동맥, 세정맥을 통과하면서 모세혈관에 제대로 못 가면 신경센서에 마비가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역에 들어갈 때 이 허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라든지 다른 영역까지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콩팥하고. 고혈압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콩팥이에요. 결국 뒤로 가면.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가 모세혈관에서 뻑뻑하게 정체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얘기만 해도 사람이 약간 생각을 해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문이 흔들흔들해. 어쨌든 오늘은 고혈압이라고 하는, 고혈압 자체가 사람을 쓰러뜨리진 않지만 그 과정이 점점 깊어지면 뒤로 가서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중풍, 또 하지로 내려가면서 전립선하고 이런 콩팥의 기능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걷어가지 않으면 지방이 간 상부에 쌓이면서 지방간이 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주름이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도 결과적으로 청혈이, 맑은 피가 모세혈관까지 이르러서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걷어가고 영양분을 주고, 거기서 염증 물질이라는 대사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노폐물을 걷어서 변과 오줌과 땀, 이런 여러 형태로 다 밖으로 잘 배출시켜 주어야 사람이 젊은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의 정신적 영역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또 먹는 거, 이게 다 영향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스님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냈으니까 혈압하고 오늘 이 영역을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그 영역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의학적인 거는 인터넷 찾아봐.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 다만 보는 관점과 시야가 스님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역은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잘 복용을 하고 수분 섭취, 비타민C, 약간의 염분 섭취, 이런 것들은 몸에 노폐물을 분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오늘 겨울을 맞아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좀 활력 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잘 성취하기를 스님이 축원합니다. See you.